왜 그러냐면 이게 농지가 가격이 오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농지를 승계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자산으로 이해를 해버려. 귀농 교육을 열심히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이제 농업이 농촌에 와보면 지금 농촌 공동체가 많이 해체됐어요. 네. 저희 동네만 해도 제가 이제 결혼할 때는 잔치를 했어요. 잔치. 마을에서 3일을 잔치. 또 제주도 유명하잖아. 네. 그 잔치. 그게 네.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상에 들 사람이 없어요. 응? 그 다음에 상해 문화 자체가 없어져. 여기 그래도 제주도는 좀 남아있잖아요. 남아있는데 근데 이제 청년도 없고 사람이 없어. 그래서 저희 할머니 돌아가실 때만 해도 집에서 했었거든요. 집에서 이제 언제 돌아가셨어요? 102세에 102세에 돌아가셨어요. 백주절에 돌아가셨으니까 지금 한 7년 됐네. 7년. 그러셨는데 그때만 해도 이 어르신들 간에는 공동체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농지가 가격이 오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농지를 승계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자산으로 이해를 해버려.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 동네에도 빈집 알아봐 달라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빈집은 많아요. 근데 폐가로 있어 그냥. 그러니까, 자식들이 이제 그냥 상속받은 자식들이 그거 안 해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 집으로서는 자기는 이 마을에 들어올 생각도 없고 자산 가치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들고 있으면 언제 오르면 이제 이미 좀 올랐는데 이제 자기가 뭐 적당한 가격에 판다든지 아니 뭐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도 지금 어느 분 돌아가셨다고 하면은 조금 있어 가보면 누가 사갖고 펜션 짓거나 커피숍 짓거나 다 그래. 그러니까 요번에 우리 마을 총회 했었거든요. 비대면 코로나 시대인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오면은 회의비로 10,000원 주겠다 했더니 다 밀착 끌면서 다 오더라고. 10,000원 때문에 경로당에서 그냥 다 오니까 내가 한번 물어봤어. 좀 동네 빈집 있으면 좀 얘기해달라고 했는데 야 빈집은 많은데 사람 살 집은 없죠. 그러니까 거꾸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공동체가 안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농업이 지금 어렵잖아요. 그러면 정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쟁력을 키우라고 하거든. 그게 핵심이 규모예요, 규모화. 그렇죠. 농지를 키우고 뭘 하려면 다른 사람 거를 내가 더 확대해야 돼. 그러면 농민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경쟁자로 생각해. 서로 뺏어 먹어라. 그 다음에 농촌의 경쟁의식이 확대됐고 두 번째는 정부가 농정을 하면서 영농조합 법인 중심으로 지금 다 지원이 가다 보니까 농촌에 농민 수만큼이나 영농조합이 많아. 근데 다 그게 다 서류상으로만 있고 그것이 제주도 뉴스도 나왔더만요. 농업법인 문제 많다고. 많은 정도가 아니라 지금 심각해. 근데 영농조합 만들면 꼭 마을에 피해가 와. 왜 도장만 찍어주려 했는데 도장 찍어주다 보면 나중에 남은 자산 있잖아요. 5년 지나면 개인께 되거든. 그러다 보면 맞아요. 다 분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마을의 협동, 그러니까 이제 공동체로서 유지할 수 있는 근거가 별로 없어요, 지금 사실은. 네, 귀농 교육 열심히 그래서 하면 뭐 될까요? 그래서 안에서 안 되니까 밖에서 새로운 그런 것들을 이제 안으로 넣어야 이게 잔잔하게 변화가 일어나지, 안에 있는 걸 변화한다는 건 좀 힘들어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마을 것도 하려고 결심했냐면, 그 사람들이 와도 마을에도 비빌 언덕이 필요해. 뭐 행정적이든 뭐든 간에. 그래서 마을을 약간 미세하게 바꾸기 위해서는 리장이 누구냐가 진짜 중요해요. 어떤 판단을 내고. 그래 마을에 좀 새로운 분위기. 뭘 할 수는 없지만 왔을 때 사람들이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게 없으면 사실은 귀농을 해도 개인의 능력이요.
그냥 가도 걔가 못한 거야. 마을은 아무 잘못 없어. 저게 누구야? 상주에 누구지? 향윤 아빠. 이장 한 명. 박종관 씨. 박종관 씨. 아세요? 상주 포도농사 짓는 박종관 씨라고. 이장 하나 그 잘 만들어가지고 아주 뭐 동네가 살아났지. 아니 바꿀 수 있다니까. 근데 그렇게 바꾸기가 좀 쉽지 않아요, 진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귀농에 관심을 갖는 거는 젊은 친구들이 들어와야 하는데, 이 친구들이 들어오면 농지도 없지, 집도 없지, 기술도 없지. 예? 그러니까 있는 건 몸뚱아리라는 말은 옛날엔 통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택도 없거든요. 농정이나 기본적인 그 농산업이죠. 농산업의 흐름 자체는 더 커지고 있잖아요. 더 규모화되고. 예, 기업화되는 건 맞는데 농민이,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농민이 없어도 농업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랑 마찬가지. 그게 실제 제가 느낄 때도 그게 지금의 흐름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한쪽에서 귀농교육하고 이렇게 소소하게 젊은 친구들이 농촌에 들어와. 여러분들 와가지고 걔 뭐라고 해야 돼? 작은 농지 어떻게 구해가지고 농사 짓고. 근데 생활비도 안 나오니까 뭔가 투잡 뛰어야 되고 그러다 말고 포기하게 되고 이런 과정의 반복들. 처럼 계속 보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농을 독려하는 이 노력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인가. 저는 해야 한다고 봐요. 그러면 불구하고. 그게 이제 농업의 가치를 어떻게 찾아야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예, 사실은 농민하고 농촌하고 농업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전혀 다른 문제, 영역의 문제고, 농촌이 농민만의 문제도 아니고, 지금 농촌에 뭐 농민이 몇 프로나 살아요. 그리고 농촌이 가져야 될 게, 농업과 매개는 하지만, 도시 없는 농촌도 없고, 그런 전제에서 고민해야지. 그런 거를 어쨌든 실험적으로라도 저는 해야 한다고 봐요. 실험적으로라도. 왜냐면 기존에 이제 행정에서 하는 거는 기술과 판매도 아니죠. 사실은 그들에게는 보조 사업에 자격증을 부여해 준 거예요. 몇 시간 이수하고 뭐 하면 당신의 신용에 따라서 돈을 빌릴 수 있다. 그러니까 보조 사업의 자격증을 부여하는 교육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이미 실패라는 게 검증이 됐고, 그런데 그들은 대안적으로 제시 못해요. 제가 행정 가서 맨날 얘기하는 게, 왜? 펴놓은 것이 좋은데, 난 이미 행정적으로는 뭐든지 이미 익숙한데 뭘 새롭게 합니까? 그리고 되겠어요? 어쨌든 농촌 공동체가 살아남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다. 그런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와서 꼭 농사만 하라고는 안 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주특기를 하나씩 꼭 살리라고 꼭 하고, 그 주특기가 마을에 유익하게 쓰여야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한 구성원으로 들어오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 교육할 때 첫 강의가 뭐냐면, 제주의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이해예요. 육지랑 다른. 제주만의 어떤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람들을 만나 나가야 하고, 제주를 이해해야지, 그냥 본인이 생각하는 농업, 농촌을 제주에 맞추려고 하면 백전백패다, 그건. 그게 좀 뭔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까? 효과를 지금 얘기할 건 아니지만, 뭐 이제 저는 작년하면서 약간 반향은 일으키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관심이 많이 보여요. 되게 많이 보여. 왜 그러냐면, 이걸 어떤든 간에 이제 고민했던 영역들에서는, 자신들이 기존에 여러 가지 해봤잖아요. 생협 운동이든 뭐든. 이게 다 기본적으로 먹거리라는 공통점에서 시작한 건데, 먹거리라는 거를 넘어야 돼. 지금은 농업 문제나 농촌을 바라볼 때. 그러지 않으면 먹거리는 공급 소비라는 관계고, 소비자 우선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관계에서는 이 확장성이 더 이상 설득력을 갖기가 어렵다고. 근데 이제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대안적인 실험이 필요한 거죠. 대안적 실험. 먹거리를 넘어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도시를 불러올 수 있는 첫 번째가 제가 볼 땐 귀농이에요. 그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와야 오고, 그리고 설령 그들이 이제 저는 이 마을에 정착하라고 했지 농사로 다 먹고 살라고는 안 하거든요.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할 얘기 없으십니까? 귀농인으로서. 귀농이. 뭐 저도 이제 제주 귀농 10년 차인데 저 이제 귀농할 때는 어떤 이 생태적 삶이라든지 아니면 이웃과 더불어서 마을 사람이 되고 공동체 구성원이 되고 이러는 것들이 하나의 목표고 지향이고 그런 이제 성공적인 귀농 뭐 이런 그런 느낌이 없고 비빌 언덕들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그런 어떤 행정적이든 아니면 어떤 이웃 간의 어떤 상호부조든 공동체 안에서 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어떤 농사라고 하는 게 홀로 할 수 있는 일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이웃과 더불어서 함께 해야 되는 것들인데 지금은 그냥 그런 것들도 좀 자연스럽게 이제 내려놔지면서 이제 대신 이 안에서 내가 어떻게 좀 하면 만족할 수 있을까 어떤 게 나한테 만족을 주는 어떤 농사나 이웃 간의 관계가 되는가 그런 것들을 좀 최근에 저는 이제 많이 생각하고 느끼고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뭐 먹고 사는 건 여전히 어렵죠, 사실은. 먹고 사는 건 여전히 어렵고 농지를 구하는 것도 구하기도 했지만 더 이제 이걸 안정적으로 그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돼야 되는데 여전히 쉽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이제 몇 년 해보니까 이게 그냥 감이나 느낌 이런 게 이제 있으니까 그래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하면 뭐 또 이웃들 안에서 나도 존중받고 나도 또 어른들 존중하면서 관계하고 또 먹고 사는 것도 내가 여기 와서 큰 부자로 아니면 뭐 아이들 교육 잘 시켜서 뭐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게 나의 어떤 관심이나 목표가 아닌 이상 또 뭐 그냥 시골에서 학교 다니고 그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싶은 정도의 어떤 것들이 생겨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좋은 것 같고 글쎄 좀 생활 속에서나 농사 지으면서 뭐 또 이렇게 실천하고 연대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 잘 찾아서 사실은 제주의 아름다움이라든지 농촌의 지속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키우는데 뭐 조금이라도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이나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좀 해보겠다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고 하여튼 뭐 태용 부지런히 사회적 농장 하면서 활동하는 모습들 보면 하여튼 감동적이죠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기저에는 많은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먹고 살 건데 농사만 지어서 먹고 살라고 바라진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찌됐든 이제 보통 이제 마을에 가면 그 마을의 농지 규모라는 게 있고 예전에 한 몇십 년 전에는 가령 저희 마을 같은 경우는 몇 마지기? 500마지기 되거든요. 땅 자체가. 그러면 50가구 정도가 살았으니까 한 가구에 한 10마지기씩으로 이렇게 나눠 먹고 살았던 거예요. 물론 이제 30마지기, 100마지기 하는 사람들이 소작주고 뭐 이런 것도 있었을 텐데 되게 그런 식으로 마을 부지들이 마을의 주민들을 먹여 살렸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저희 마을 같은 경우는 보통 해남 같은 경우는 한 마을에 5농가? 네. 5농가, 6농가가 예전에 50농가가 부쳐먹던 걸 다 부쳐먹거든. 그런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러면 한 100마지기 단위 되는 거지 한 농가가. 그리고 뭐 귀농한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 중에 많이 떼어줘봐서 10마지기. 그 기계 작업 좀 힘들고 네. 좀 외톨이 있는 대로 중심으로 하죠. 저도 한 10년, 7, 8년 마을 사람들 그 기계 안 들어가는 꼴짝논 있잖아요. 그렇지. 그런 거 한 2,000평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이제 이건 준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죠. 했는데 가보면 몇 년 하다가 알게 됐지. 이 사람들 왜 나한테 이걸 줬구나. 그리 저 가는 길에 풀도 좀 비고 정비 좀 하고 그러라는 의미인데